역할을 맡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4번의 공직선거에 출마했는데 나이가 생각보다는 많지 않고요. 2번은 광주광역시라고 하는 지역에서 광산의 지역에서 2번 출마하고 또 2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그리고 지난 지선에서 광주광역시의원 비례대표 출마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를 기반으로 주로 활동하고 있다 보니까 뒤에 발제문 내용에 또 광주 지역의 정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기쁘고요. 특히 이탄희 의원님이 대단히 결의에 찬 목소리와 마음으로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의사를 밝혀주셔서 저까지 기운이 나고 어떤 기대감과 희망을 다시 가져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김태현 선생님이 또 말씀해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제 약간 고민이 드는 지점은 있지만 대체나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특히 이제 역사적 합의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내용이나 아니면 그 정치 세력들 간의 합의라고 하는 것이 이례적이기도 하고 또는 대선이라고 하는 어떤 시공간적인 과정 안에서 이루어진 맥락이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선생님께서는 좀 이 합의를 이렇게 역사적 합의라고 추켜 세워주면서 정치 개혁의 어떤 물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동해 주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사실 저는 그러한 어떤 역사적 합의라고 하는 무게감만큼 우리의 정치와 또는 그 대선 국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치 합의가 그만큼의 말값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사실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합의를 이뤄놓고 그만큼의 무게에 걸맞는 그런 시대 정신을 담보하는 정치 교체와 개혁에 나서는 정치인과 정치 세력 또는 그 합의의 무게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스럽지만 전략적으로 그것을 추켜 세우고 이 위대한 역사적 합의의 시간을 우리가 기어치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민주주의 결속 관련해서 저는 광주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데 뒤에 제가 아주 잔악 무도할 만큼 이 민주당의 퇴학에 대해서 13페이지 하단에 불과 2, 3년 만에 일어났었던 이 민주당 국정정치의 폐해를 다루는 다양한 문제를 제가 열거해 놓았지만 제가 또 상대 동료들에 대한 예의로 굳이 읽진 않고 좀 나중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지역주의와 관련해서는 진보정치 입장에서는 좀 고민스러운 지점이 많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동원되고 또 활용되는 과정 안에서 또 만들어진 현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지역주의를 계속 강화시키고 동원하는 양당의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있든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좀 있고 두 번째는 사실 민주당의 최고위원 선거가 있을 때마다 호남 출신 최고위원들이 나오시면서 일종의 호남 소외론 같은 거를 계속 동원을 좀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독점 정치의 공간 안에서 전혀 개혁하고 혁신하지 못하면서 지역 소외론을 이렇게 활용하면서 불모의 흥분 상태를 계속 지속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하는 정치 안에서는 정확히 선을 긋고 끊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치의 질적인 하락을 계속 동원하는 지역주의 정치에 관련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이제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이 더 필요한데 함께 새롭게 205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정치인들은 그와 관련된 어떤 단절이 필요하다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멋들어지는 말을 쓰면서 시작을 했는데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라고 이제 유명한 학자가 얘기했던 말을 인용하게 되는데요. 사실 생각해보니까 지난 2020년 총선이나 이때 제도개혁 관련된 논의들 안에서 모두가 어떤 선의를 가장한 제도개혁에 동참하였지만 결론적으로는 양당제가 더 가속화되고 심화되는 결론을 맞이했다고 봅니다. 전체 300석 중 280석이 넘는 의석이 양당이 점유하게 되면서 의석 점유율이 무려 95.3%에 달했는데요.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87년 민주화 이후에 실시된 역대 총선에서 가장 높은 의석의 점유율입니다. 실제 양당이 받는 지지율에 비해서 더 많은 의석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 안에서 지역구 의석이 이제 영혼함으로 양분되는 또 내용들도 있었는데요. 이 지역적 패권 자체의 이상이 여전하다는 문제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지방선거에서 광주와 대구에서 대단히 낮은 투표율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언론을 이렇게 스크린해 보시면 알겠지만 당시에 이제 낮은 투표를 전망하기 좀 어려웠었어요. 특히 광주 같은 경우에는 대선에서 바로 직전 대선에서 81%의 투표를 보였는데 지선에서는 무려 37%를 급락하게 됩니다. 역대급 의석을 보유하고 집권당을 운영했었던 민주당이 제대로 된 큰 정치라고 할 수 있는 그 정치 교체를 이뤄내지 못한 누적된 실망 사항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것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광주는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대단히 안정적인 텃밭이었는데요. 그 텃밭에서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좀 있습니다. 이번 지선에서는 전국적으로 4년 전보다 5배가 늘어난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고요. 광주에서도 현역 구청장이 무투표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시의원 20명 중에 6명이 무더기로 무투표로 당선이 되었고요. 전북 같은 지역에서도 관여구에 36개 선거구 중 22명이 무투표되는 일종의 민주주의 프리패스권을 획득한 이런 참사들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실 후보들도 그 당을 불문하고 그 추가적인 선거운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한계들도 맞이하면서 시민들에게 정보들도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안타깝게도 이 지금 현재 광주광역시장을 하고 계신 강기정 시장님께서 후보 간 TV 토론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어그로를 끄는 발언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무투표 당선에서 문제지적을 했더니 민주당 무투표 당선을 비판하기 전에 정의당과 국민의힘이 후보를 못한 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방역 어그로를 좀 끌었다. 그래서 저는 정치교체라는 시대 정신을 망각한 좀 안일한 인식이 있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지난 2년 사이에 현대산업개발 참사라고 하는 시민들의 무거운 목숨을 앗아갔던 재건축 재개발에 의한 건물 참사 사건이 연달아 일동으로 났었습니다. 학동 참사 이후에 화성동 참사까지 사실 이 정치와 이것을 별개로 떼어놓고 보면 그저 이제 산업안전 문제라거나 건설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분명히 이것이 북한정치 공간 안에서 어떤 재건축 재개발로 이루어지는 건설 자본과 정치의 담합들의 복합적인 산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가 제대로 교체되지 않았을 경우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시기와 위기에 처해져 있다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먼저 광주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여러 가지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좀 시급하고 엄중한 문제의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정치 교체 그럼 지금 아니면 언제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바꿔진 대단히 유례없는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 행복하지 않은데요. 몇 가지 제가 조사들을 언급하면서 우리 사회가 처해져 있는 이제 지표들 또는 자살률 1위라거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들 또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들 말씀드립니다. 더군다나 앞서서 발제자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가운데서 얼마 전 있었던 9.24 기후행동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산업혁명에 달아났습니다. 저도 그 시위 현장에 있었는데요. 이 고민은 이후에 이제 이 정치 교체를 이뤄내는 세력들, 누구로 고민해야 되는가와 좀 맞닿아 있는 문제인데요. 사실 지금 기후위기와 관련한 시민들의 물음은 그렇습니다. 채 10년이 남지 않은 시간 동안 흔히 말하는 이제 탄소 배출을 줄여가면서 기후위기 대전환을 마련해야 되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정치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움직이지 않고 꼼짝하지도 않는다. 인류의 어떤 종말과 멸종과 관련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도대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는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이고 강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시민들과 함께 정치 교체와 변화의 전장에 서야 한다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페미니즘이나 여성 시민들 또는 노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기후위기 대전환이 그동안 정치 교체를 주문해왔던 세력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해서는 노동이 핵심적으로 관계되어 있고 기후위기 대전환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 약자들의 목소리들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추동력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최근에 국민의힘이 광주에서 28년 만에 광주광역 시의원도 배출하시고 또 대선 때 특정 지역에서 지지율 40%를 득표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변화의 신호탄들이 있었고 일종의 이진석 대표의
서진 정책 같은 것들이 광주 시민의 마음들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상황과 도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정돈돼 버리고 있고 정체되어 있고 그리고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대형 복합 쇼핑몰 논란이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양당의 그런 어떤 좀 눈에 빤히 보이는 좀 얕은 정치에 대해서 저는 실증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어떠한 방향이라거나 구체적인 어떤 제도개혁의 방식에 대해서 합의하기 쉽지 않지만 오늘을 시작으로 정치 교체라고 하는 시대적인 과제라거나 또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들을 좀 충분히 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노회찬 대표님의 삼겹살 불판론을 능가하는 비유를 찾지 못해서 이제 화투판이라고 하는 좀 저급한 얘기를 드릴 것 같은데요. 제가 화투를 늦게 배워가지고 그 화투판을 치다 보면은 나가리가 되는 판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자칫하면 양당한테만 이거 맡겨놓으면 이게 나가리가 되기가 쉽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이제 판을 없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정치 교체의 논의를 시작하는 이 기분 좋은 출발을 함께 응원하고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